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요즘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저의 경우에는요, 매번 좋은 내용으로 건달TV를 운영하는 것이 저에게는 즐거움이자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더군다나 현대시대는요, 급변의 시대이고 또 이제는 우리끼리만의 경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단군 이래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의 뇌가 쉬지 않고 엄청난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지식적인 부분도 그런데요. 요즘은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휴대폰도요, 공부를 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파트 이름도 잘 외워야 집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뇌는 계속해서요, 혹사를 당하고 있어 뇌 관련 질환자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울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공황장애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뇌를 쉬게 하는 휴식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 휴식법을 유형별로 조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은요, 관계 속에서 뇌 휴식법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하루에 30분 정도는요, 친구와 이야기하라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큼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또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요, 바로 이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요, 또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리자면요, 가장 이상적인 대상이 바로 친구 혹은 연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성의 뇌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바로 사랑으로서요. 우정 역시 사랑의 다른 형태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즐겁고 편한 상대와 교감하고 공감할 때요, 우리 뇌는 비로소 휴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퇴근 후에 친구와 이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마음이 맞는 이웃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 떨기도 엄청나게 뇌 휴식에 도움이 되고요. 항상 든든한 내 편 배우자, 아닌가요?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서 남편인가요? 아무튼 배우자분과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요, 메말라 있던 감성의 뇌에 담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내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편입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는요, 이렇게 지적질하고 평가하고 잘잘못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재판장이었다면요, 요즘은 아내 편에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편이라 아내가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요, 우리 뇌는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요, 또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여성분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쳐서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요, 위로를 얻고 또 쉼을 얻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회적 관계가 아주 중요하겠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가족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자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고요, 공감해 주는 것.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등등이 모두 우리 뇌를 쉬게 하는 휴식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뇌를 쉬게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고민거리가 생기거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거울을 보거나 속으로 이런 다짐을 많이들 하시죠. 다 잘 될 거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 또한 지나가리. 이런 식의 말을 되뇌이면서 자신을 위로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러한 시도 아주 좋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면요, 혹시 현실 도피는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학습을 통해서 강요받아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을 지나가는데요, 물병에 물이 반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긍정적이고 누가 부정적인 사람일까요? 아마 모두 두 번째,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데는요,
그렇게 배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좀 더 진행시켜 보죠.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요.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조금씩 마셔가지고요. 사막을 다 건너가기도 전에 물이 떨어져서 목말라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은요. 물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물을 아껴서 무사히 사막을 건넜다라고 합니다. 누가 긍정적인 사람이고 누가 부정적인 사람인가요? 이렇듯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마저 우리는요, 학습을 통해서 강요당해 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전체를 보면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저 건달은요, 건강에 대해서도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걱정이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걱정이라는 것은 미연의 사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건강한 정신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걱정에 매몰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 이러다 보면 현실 도피성 희망 고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것이 있다면요, 충분히 고민하고 걱정과 근심을 좀 더 객관화해서 정리해 두는 것도 뇌를 쉬게 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 속의 뇌 휴식인데요. 무엇인가 움직임에 집중하다 보면요, 뇌가 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좀 숨이 가쁠 정도의 운동인데요. 자,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요, 뇌에서도 도파민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뇌가 즐거워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요, 이런 운동보다는요, 걷기를 추천드리는데요. 걷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물론 처음 얼마가 되지 않을 때는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요, 생각이 정리되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일명 사색의 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걸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생각이 잘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길게 통화를 할 때도요, 방이나 거실을 이리저리 걸으면서 통화를 하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면요, 가만히 앉아서 통화할 때보다 훨씬 더 말이 잘 나오는 것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듯 걷기만 해도요, 생각이 정리가 되어서 뇌를 쉬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유명한 철학자 칸트도요, 걷기에서 정리된 내용으로 책을 여러 권 냈던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듯 걷기 운동은요, 혈당과 혈압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를 쉬게 해주는 아주 우수한 운동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멍 때리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이요, 그저 어떤 한 곳을 응시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행동이 뇌를 쉬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가끔은요, 창밖을 보면서 멀리 보이는 풍경을 멍 때리는 것은 좀 어떠실까요? 마지막으로 뇌를 쉬게 하는 가장 쉬우면서도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잠입니다. 잠은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육체를 회복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뇌를 쉬게 해주는 특별한 시간도 됩니다. 정신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모두 다 잠을 잘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잠만 잘 자도요, 육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뇌 휴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